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점 아는 언니입니다. 요새 며칠째 감기 몸살 때문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요. 제 발음이 원래 정확하지도 않지만 좀 더 부정확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클렌징 워터를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만들어 쓰는 스킨이랑 만드는 원리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스킨 겸 클렌징 워터 만들어 보려고 해요. 나는 클렌징 워터로만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제수의 양을 줄이시고요. 올리브 리퀴드의 양을 총량의 10에서 15%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스킨이랑 토너랑 같은 거 아셨어요? 저는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답니다. 뭔가 다른 기능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스킨은 피부결 정돈이나 피부의 진정, 그리고 pH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스킨은 보습력을 주기 위한 성분이 아니에요. 물론 약한 보습력은 있지만 강한 보습력이 아니기 때문에 보습 제품은 따로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알칼리성 비누나 알칼리성 세안제를 사용하신 분들은 이 스킨으로 pH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건조하거나 민감한 피부에는 스킨케어 단계에서 사용하시기보다는 메이크업 지울 때 클렌징 워터로 사용하시고 2차로 클렌징 폼으로 세안하시는 게 좋아요. 클렌징 폼 만들기 영상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여기 띄워놓을게요. 저번 영상에서 만든 클렌징 오일과 이번에 만들 클렌징 워터의 간단한 차이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클렌징 워터는 시간은 짧지만 세정력이 떨어지고요. 클렌징 오일은 시간은 좀 길지만 세정력이 좀 더 좋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오늘 제가 쓰는 에센셜 오일은 총 3가지인데요. 라벤더, 팔마로사, 캐모마일 로먼이에요. 여기서 라벤더와 캐모마일 로먼은 생리를 촉진시켜주는 통경작용이 있기 때문에 임산부분들은 에센셜 오일을 빼고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클렌징 제품의 뒷면을 보면 화학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 성분들은 세정력이 월등하고 사용감까지 좋아서 화장품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합성 과정에서 유해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발암 위험이라던가 장기의 독성,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파라벤이나 페녹시 에탄올이 들어간 화장품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으신데요. 워낙에 독성이 강하고 신경계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질들이에요. 이렇게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유해 성분이 1도 들어가지 않은 스킨 클렌징 워터 만들어 볼게요.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만들기 전에 도구와 용기들 다 소독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호호바 오일 1g 넣어 줄게요. 호호바 오일은 인체의 피지와 비슷한 성분으로 피지 분비 조절을 도와주고요. 모공에 노폐물을 녹여줘요. 또 수분 증발을 막아서 보습력이 뛰어나고 항균, 항염 작용을 하는 식물성 오일이에요. 식물성 스쿠알란 1g 넣어 줄게요. 동물성 스쿠알렌이 아니라 식물성 스쿠알란이에요. 피부 방어막을 제거해주고 영양과 수분을 공급해주는 재료예요. 라벤더 오일 2방울 넣어줄게요. 피부 진정에 뛰어난 오일로 피지 분비 밸런스를 맞춰주고 세포 재생에 효과도 있는 오일이에요. 팔마로사 오일 2방울 넣어줄게요. 피부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오일로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고 피지 분비 밸런스를 조절해줘요. 모세혈관을 진정시켜주고 세포 재생 효과도 있어요. 지루성 피부에 트러블을 완화시켜주는 오일이에요. 캐모마일 로먼 1방울 넣어줄게요. 얘는 향이 세기 때문에 많이 넣으면 다른 향을 다 잡아먹어요. 얘는 알레르기, 민감성 피부에 쓰는 오일로 피부의 염증이나 발적을 진정시켜주고요. 파괴된 모세혈관을 완화시켜주는 오일이에요. 다음으로 오일류와 워터류를 잘 섞일 수 있게 해주는 가용화제, 올리브 리퀴드를 사용할 건데요. 오일량의 2배를 넣어주셔야 워터류와 잘 섞여요. 올리브 리퀴드 2g 넣어줄게요. 보습 효과와 클렌징 효과가 있지만 사용 비율이 높아지면 피부에 자극이 되고 오히려 건조한 사용감을 줄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유상층과 올리브 리퀴드를 다 넣으신 후에는 올리브 리퀴드가 오일들의 손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저어주세요. 약간 뽀얗게 될 때까지 저어주시면 돼요. 정제수 42.5g 넣어줄 건데요. 정제수는 유기물,
무기물, 세균, 금속 성분을 제거한 깨끗한 물이고요. 일반 물에는 많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화장품을 만들 때는 정제수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집에 플로랄 워터가 있으신 분들은 정제수 대신에 플로랄 워터를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정제수와 플로랄 워터를 섞어서 써주셔도 돼요. 유상층이랑 잘 섞일 수 있도록 한번 저어주세요. 이렇게 뽀얗게 우윳빛깔이 나요. 히알루론산 저분자 1.5g 넣어줄게요. 피부 세포 활성화를 도와주고 보습감을 주는 재료인데요. 히알루론산 고분자가 피부 표면에 수분막을 형성해 주는 거라면 저분자는 피부 깊숙이 침투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차 추출물 1.5g 넣어줄게요. 녹차의 10배 정도의 영양과 3배 정도의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자외선과 노화로 인해 손상되기 쉬운 피부의 재생을 도와주는 재료예요. 나프리 0.5g 넣어줄게요. 기존에 나와 있는 합성 방부제가 트러블의 원인이 되는 걸 보완해서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방부제예요. 총량의 1% 넣어주시면 돼요. 다 만들었습니다. 재료들이 잘 섞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어주시고요. 미리 소독해둔 용기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라벨링하면 완성입니다. 아기 피부나 완전히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에는 스킨 대신 플로럴 워터만으로 사용을 하시면 자극 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께는 라벤더 워터나 캐모마일 로먼 워터 추천드릴게요. 천연 화장품들은 보존기간이 짧기 때문에 소량씩 만들어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향이 변했을 때는 에센셜 오일이 산화된 것이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만드신 제품들은 팔 안쪽이나 귀 뒤에 바르고 5분 정도 방치를 하시고요. 이상이 없을 때 사용하셔야 돼요. 천연 화장품의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인데요. 가장 좋지 않은 보관 방법은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온도 변화로 인해서 제품의 변질이 더 빠르게 올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꾹 눌러주셔야 돼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